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TI에서 이제 한 1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김태호 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저희가 고전압 어플리케이션에서 수명을 4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TI의 새로운 이제 전현 디바이스 포트폴리오인데요. TI가 그러면 예전부터 이런 제품이 없었냐? 실제 이제 TI는 이제 전현 제품들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었고, 또 인더스트리얼 쪽에서 한 25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제품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이제 새롭게 내놓은 제품은 현재 이제 1970년도에 나왔던 옵토커플러를 핀트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저희가 디바이스를 내놓게 되었고, 이에 관련된 로드맵들이 이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저희의 제품이 어떤 것들이 개선점이 있고, 또한 이제 기존 제품보다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선 신호 무결성을 개선하고 최대한 이제 80%까지 전력 소비를 이제 절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군으로 내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신규 옵토 에뮬레이터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한 TI 제품이 실리콘 옥시나이드 그러니까 실리콘 옥시나이드라는 기반 전형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내놨고요. 이 제품은 이제 전현제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옵토커플러에서 사용하고 있던 에폭시라든지 몰드 타입에서 좀 더 이제 개발된 개선된 제품 비전형 관련된 제품 재질을 이용하여 이제 전형 기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기술 덕분에 이제 수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좀 성능 향상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전압 기술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전압 기술은 이제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 고전압 기술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지금 노트북 어댑터라든지 그리고 들고 다니시는 이제 핸드폰 어댑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TV나 셋탑박스나 이런 쪽에 이제 붙어지는 어댑터도 있고, 근데 뒤에 숨겨져 있지만 SMPS라고 부르는 이제 고전압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고전압 기술들이 왜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하게 되고 설계 시에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선 고전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AC 전원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아서 그거는 DC 전원으로 바꿔서 낮은 전압으로 맞추고, 그 전압을 가지고 TV나 뭐 핸드폰이나 그리고 쓰고 계신 노트북들에서도 전원 19V, 5V, 뭐 20몇 볼트를 만들어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AC 전원인 것들을 DC 전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AC 전원이 거의 220V고 그걸 다시 이제 DC로 변화하면 400에서 500V가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전원이 되고, 그 큰 전원에 의해서 생기는 그 노이즈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 인사사고 관련돼서도 좀 뭔가 이제 메인보드 쪽에서도 막아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바로 고전압 절연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서 이제 메인보드 단과 이제 입력단의 이제 AC 입력단을 이제 분리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 분리도 하고, 실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신호화 시켜서 뭔가 계속 센싱을 하면서 동작을 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고전압 절연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고, 그럼 그런 앞에 이 고전압 절연을 있음으로써 전력 변환을 시킬 때도 이제 그 각각의 출력 2차 측이라고 하는 세컨더리 사이드와 1차 측의 프라이머리 사이드에서 서로 간에 이제 통신도 가능하고, 그와 함께 또 이제 전력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DC 전원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실시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절연 제품들이 꼭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그 중간에 들어간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모든 이제 고전압 제어를 실행할 수도 있고, 이제 감지도 할 수 있고, 그것 통해서 이제 전력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전압 절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그런 고전압 전류는 기존에는 오토커플러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고 이제 아이솔레이터라는 또 저희 제품군으로도 디지털 신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토커플러에 근데 이제 또 마주하는 또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요즘에 고전압 과제들 중에 보면 이제 산업용도 많이 쓰고 계셨고 이제 차량용이 이제 점점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뭐 EV 잘 아시는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EV 차징 스테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그 또 많이 쓰고 있는 배터리 타입의 핸드폰 뭐 그리고 다양한 이제 들고 다니는 또 핸드폰 노트북 뭐 이런 제품들이 이런 그 AC 전원의 입력을 받아서 DC로 바꿔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고 또 EV 차징이라는 스테이션에 관련돼서도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나면 크게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용에서도 이제 산업에서도 만약에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전기 사고가 나면 큰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와 함께 큰 이제 인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 또한 이제 또 오랫동안 이제 차는 타잖아요. 한 10년 이상을 타시게 되시고 요즘에는 또한 이제 그 서버 파워라든지 이제 사용하시는 그 데이터 양이 점점 늘어나면 또 통해서 그것도 오랫동안 이제 굴러가야 되고 또한 이제 그와 함께 그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게 오랫동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명에 대해서도 큰 요청 사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 산업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했고요. 그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커플러의 그 사용 방법이 원래 LED에 그 발광하는 단자를 이용하여서 2차 측에서 LED가 이제 발광을 하고 그 발광을 1차 측에서 받아서 이제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이제 LED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반영구적이라고 하지만 쓰다 보면 이제 전류의 그 소모가 점점 이제 줄거나 아니면 이제 LED의 노화에 의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원래 설계자들도 디자인을 할 때 좀 더 과잉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잉 설계 때문에 반대로 이제 전류를 많이 먹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큰 전류를 뽑아내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배터리 타입을 쓰게 되시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제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대기 전력에 대한 또 이슈도 생기게 됩니다. 배터리를 많이 또 소모하게 되고 그러면 그와 함께 이제 수명도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방지하고 LED의 노화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법의 솔루션이 없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고민했고 그 부분들을 이제 좀 개선한 부분이 저 옵토 에뮬레이터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내놓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오토커플러 저연제는 이제 또한 이제 단점이 이제 고전압 스트레스 할 때 장벽에 약간씩의 이제 그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개선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 과잉 설계를 하면 당연히 이제 조금 그 부분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옵토 에뮬레이터라는 이제 저희 TI 제품이 이제 새롭게 이제 내놓으면서 오토커플러를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핀투핀이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포토커플러를 이렇게 쓰고 계신데 거기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디바이스만 바꾸시면 바꿀 수 있도록 우선 저희가 설계를 해놨고요. 또한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80%까지 전력 소비를 이제 절감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IF 그러니까 포워드 커런트를 좀 더 인계값을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하는 포토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뭐 5mA 이상의 미니멈 커런트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mA 미니멈으로 이제 좀 더 줄여들고 그 줄여든 이제 전류의 스펙을 따라서 그 계산을 해보면
좀 최대 이제 80%까지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이제 TV나 이제 그 셋탑박스든 뭐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제 쓰고 계실 건데, 그때 이제 저희가 여전히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뭐 화력 발전소도 있고 다양한 발전소들에서 전기를 공급을 받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소비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커스터머 쪽에서도 많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전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대기 전력에 대해서 점점 이제 그런 제품들을 이제 내놓게 되실 거고 점점 이제 그 이제 규제가 강화될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커런트를 많이 줄여서 실제 대기할 때 대기 전력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인 또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공통 모드 과도 내성이라고 커먼 모드 트랜지언트 이미디티인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포토코프를 쓰는 이유가 1차 측에서 2차 측에 이제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러 제품들을 1차 측에 많이 설계를 하고 계시고 현재는 2차 측에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럴 때 이제 그럼 2차 측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DC 전압을 인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에다가 뭔가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보면 당연히 물리적으로도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노이즈 성분들이 1차 측에는 엄청 큰 전압과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파수 때문에 또한 이제 노이즈 때문에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막아주는 것이 이제 이 오토커플러와 이제 저희 에뮬레이터의 역할인데 그 에뮬레이터가 이제 이런 견딜 수 있는 커먼 모드 내성이 바로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큰 노이즈 팝업으로 뜨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오토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한 100kV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저희는 한 150kV 마이크로 세컨드로 이제 큰 아주 전압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ISOM 8720은 이제 그런 아날로그에 좀 더 디지털에 좀 더 특화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ISO 8720의 장점은 최대 이제 25Mbps 데이터 속도 디지털 신호 또한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SPI라든지 UART라든지 이런 데이터 시그널 자체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높은 데이터로 이제 전송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송률 때문에 이제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날로그가 아닌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에서도 이러한 이제 데이터 속도를 요청하시는 이제 그 SPI나 UART나 CAN, 린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 통신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아날로그 쪽에도 뭔가 이제 신호에 대한 이제 그 제품 요청이 있어서 이제 ISOM 81110이라는 아날로그 신호에 좀 더 특화된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680kHz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재 이제 쓰고 계신 아날로그 이제 신호에 대한 제품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답타 그리고 TV의 이제 SMPS 그리고 그 이제 차량에서는 이제 온보드 차저 같은 400V를 뭐 25V로 바꾼다든지 14V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제 DC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요때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컨트롤러들이 아직은 200kHz 제품군이 많고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GAN이나 이제 다양한 이제 모스펫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거의 500kHz 언더에서 이제 그런 대역폭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 신호는 크게 이제
메가대역까지는 아직은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군을 내놨고요. 아마도 이런 제품군은 근데 아마도 이제 하이 프리퀀시 제품들, 그러니까 뭐 1메가가 넘어간다든지 그런 제품군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시면 이제 점점 저희도 로드맵을 점점 더 늘려가는 그런 추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옵토 에뮬레이터가 옵토 커플러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아지는 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CTR이라고 하는 커런트 트랜스퍼 레이시오인데 이게 이제 전류 전송비라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측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F 커런트가 있고 반대편 1차 측에서 또 IC라는 이제 컬렉터 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측에서 한번 그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LED 그 옵토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LED에서 발광을 하면서 전류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발광을 이제 받아서 이제 다시 빛 에너지를 이제 전류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 IC라는 커런트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측에 그 전류가 이제 1차 측으로 넘어가고 1차 측에서 그걸 가지고 얘가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를 이제 시그널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느냐, 전류의 이제 IF와 IC를 이제 IF를 분모로 하고 IC를 이제 분자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바로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CTR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CTR 값이 당연히 안정적이고 온도에 걸쳐서 별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포토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이제 재질의 이제 특성을 좀 따라가고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E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LED가 이제 노후화되면 그 LED 죄송합니다. 그 LED가 노후화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전류 양의 변화가 있고요. 또한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도 좀 더 이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히 이제 LED의 특성 때문인데요. LED를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 이제 점점 노후화되면 그게 이제 전류 밝기도 점점 줄어드시는 것을 집안에서도 한 번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이제 CTR에 대한 안정적이라는 게 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개선하려고 이제 저희가 또 옵토 에뮬레이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됐고, 그것은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다이옥사이드에 대한 매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또 한 번 더 뒤에 비교 자료가 있으니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저희가 온도 범위 또한 이제 그 일반 포토커플러보다는 좀 더 이제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5도에서 125도까지 이른다는 건데, 그럼 이것을 이제 오퍼레이션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온도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좋은 CTR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제 CMTI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작을 한다는 것이 저희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저장 기술에 대한 설계 방식을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원래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토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그 LED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고 이제 받는 디텍터 다이가 따로 있는데 이 두 사이에 이제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전용 공간에 뭘로 채워져 있냐? 공기와 에폭시 그리고 몰드 컴파운드 기반의 유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전체의 특성들은 어떤지를 이제 설명한 것이 이 내용인데요. 우선 공기는 한 1V RMS의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연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1V 정도를 마이크로미터당. 그러면 이제 에폭시는 어떠냐? 그럼 20V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드 컴파운드는 100V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내부 전연을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 내부에. 그러면서 이제 발광을 이제 LED가 딱 켜지면 이제 IF 커런트 이상을 흐르고 그 전류를 기준으로 LED는 발광을 하고 그 발광된 것을 빛 소자로 해서 이제 디텍터가 받아서 다시 커런트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70년에 나온 기술이고 거기에서 점점 계속 발전을 했겠죠. 당연히 그 안에 내부에 컴파운드 재질이라든지 몰드 컴파운드 재질이라든지 유전체에 대한
재질 그 특성은 계속 이제 개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수치로 보시면 아주 여전히 그 재질의 특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절연을 시킬 수 있는 그 성능이 이 재질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이제 유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재질들 중에서 절연에 대해서는 아주 특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V RMS 마이크로미터인데 마이크로미터당 아주 큰 전압으로 이제 절연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실제 그 공간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공간 분리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그 이게 절연이 얼마만큼 증가시킬 수 있냐는 그런 성능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캐패시티브 방식으로 여기에 이제 그 모양으로 직련 모양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SIO 솔루션이 이제 점점 아이솔레이션이 이제 그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공간거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실제 물리적인 거리도 늘어나려면 IC 패키지 안에서도 보시면 아주 작기 때문에 그 늘릴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포토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파운드 기반의 유전체니까 아주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절연을 만드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이크로미터당 아주 큰 전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사이즈 자체도 그렇게 제약을 많이 받지 않을 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퍼포먼스적으로는 포토커플러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내줄 수 있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ED는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이오드로 해서 에뮬레이션을 시키는데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면 트랜스미터에서 아주 그 AC 시그널을 만듭니다. 그 DC 전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AC 전원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만들고, 그 시그널이 있는 거를 이제 리시버가 받으면 얘는 1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시그널이 없는 상태는 0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그 시그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걸 이제 에뮬레이션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이오드로 해서 이제 시그널을 AC 시그널을 만들고, 그 AC 시그널을 이 존재할 때는 1이고 없을 때는 0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 리시버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명 테스트를 이제 좀 해봤는데, 실제 이제 기존 오토커플러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지나면 LED에 노화가 생기면서 점점 그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업계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과잉 설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 한 30년 정도 이상은 기본 미니멈으로 이제 이런 고전압 테스트를 했을 때 문제 없이 동작을 했고, 그것 또한 이제 더욱 2배 이상의 고전압 테스트를 했을 때도 수명에서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포토 커플러 그리고 옵토 에뮬레이터가 어디에 이제 많이 쓰게 되느냐? 실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이 지금 전원 공급 피드백 루프 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아답터 그리고 온보드 차저 서버의 또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다양한 파워 딜리버리 제품들에서 보면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고요. 이제 파워 변환을 할 때는 트랜스포머로 입력 이제 여기가 저희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 AC 코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바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DC 전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렉티파이어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류도 되지만, 여기 보면 전원이 한 400V, 600V까지도 온보드 차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그런 것들 전원을 이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전자기로 해가지고 넘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DC 전원을 이제 만드는데, 그걸 만들 때 기준 전압을 만드는 게 션트 레귤레이터라는 레퍼런스 전압을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온오프하는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레퍼런스가 기준점이 돼서 이제 여기에 저희 옵토 에뮬레이터가 들어가고, 그 옵토 에뮬레이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C 시그널을 만들고, 그 AC 시그널을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통해서 이제 넘겨주고 되고요. 그 넘겨준 걸 저희가 리시버가 받아서 다시 이제 PWM 컨트롤러,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트롤러 제품에다가 이제 기준 전압 이렇게 지금 우리는 동작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PWM 컨트롤러는 그걸 가지고 그래 너는 지금 온 해야 되는구나, 오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FET를 컨트롤하면서 전력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이제 전원 공급의 피드백 루프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때 피드백 루프 밴드위스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는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드백 루프가 PWM 컨트롤러가 엄청 빠른 프리퀀시를 원하고 이제 피드백 루프 리스판스도 좋게 원하는데 얘가 만약에 오토 에뮬레이터가 그런 것들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저희 제품의 장점이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데이터 레이트까지도 지원해서 아까도 뭐 SPI도 UART도 그리고 CAN, NIN 같은 것들까지도 이제 서포트가 가능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오토 에뮬레이터 중간에서 엄청 그 시그널의 그 안정성과 그리고 환경 변화에도 큰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바로 온도 범위인데, 온도 범위가 막 바뀐다든지 그리고 습도가, 특히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 이제 어떤 때는 습도가 높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더 건조한 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유지가 잘 돼야지만 이 출력 전압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변환이 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CTR이라는 커런트 트랜스퍼 레이시오를 얼마만큼 잘 유지하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토커플러보다는 저희 그 옵토 에뮬레이터가 좀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매질의 그 특성이 아주 이제 안정적이고 유전체 자체가 일반적인 아까 공기나 뭐 몰드 타입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그 특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핀투핀으로 그냥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로 그런 특성에 대해서 금방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부품 간의 차이를 이제 대체 부품 간에서도 설계를 좀 뭐 좋아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 션트 레귤레이터를 쓰시는 쪽에서도 뭔가 이제 커런트를 적게 줄일 수 있는 게 이 저항값이나 것들을 좀 줄이거나 뭐 높이거나 해서 실제 얼마만큼 이제 효율성으로 최적화될 수 있고, 또한 대기 전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대기 전력이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또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토 에뮬레이터의 장점이고, 또한 이제 아까도 이제 아주 넓은 대역폭 밴드위스를 가진 그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출력은 뭐 아시겠지만 핸드폰을 뭐 쓰실 때도 보면 게임을 쓰시다가 또 동영상을 봤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부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하가 계속 변화를 해요. 그럼 출력의 부하가 커런트가 계속 변화를 하면 그 부하에 따라서 계속 출력 전압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핸드폰이 뭐 죽는다든지 노트북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또한 이제 그 자동차는 고장이 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냐라는 것이 이제 대역폭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피드백 리스판스를 되게 좋게 그리고 또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은 장벽의 수명도 또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질의 특성이 그렇게 이제 그 높은 전압을 지원을 하고 기존 다른 재질보다 그래서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이 제품의 큰 장점들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군은 이제 뭐 TI.com에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또한 이제 그
이것은 이제 돌려봐야지 실제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EVM들을 이제 TI.com을 통해서 신청을 가능하시고요. 또한 이제 아까 오토 에뮬레이터를 왜 써야 될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이제 기술 원고가 있는데 배포된 이제 자료도 있으시지만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더 기술적인 원고를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노트로서 이제 오토 에뮬레이션에 제가 막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캐패시티브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OOK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온오프 키잉이라는 저희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노트로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또 좀 더 이제 많은 이제 뭐 테크니컬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은 TI.com에 이제 오토 에뮬레이터라고 치시면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노트 그리고 화이트 페이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좀 더 저희의 제품에 대한 이제 장점과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TI는 이제 뭐 그 되게 이게 갑자기 나타난 그런 디바이스가 아니고 한 25년 정도 이상의 이제 전현 기술 아이솔레이터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이솔레이터 제품들을 이제 계속해서 내놓고 있었고요. 그 제품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서버 파워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런 것들에 많이 썼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KT나 이런 데서 뭐 SK에서 갑자기 뭐 데이터 손실이 일어났다.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거의 뭐 몇 천만 명의 그 데이터가 사라지는 건데 그런 것에서도 저희 걸 많이 썼다는 이유는 당연히 신뢰성이 되게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그걸 썼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많은 이제 오랫동안의 기술 축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군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사용자들도 이제 이걸 사용하셨을 때 큰 이슈 없이 아주 뭐 10년, 20년 계속해서 이제 동작하는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비용 절감 부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커플러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그 과도한 설계 그리고 대기 전력을 많이 소모시켜주는 그런 설계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LED의 노후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커런트를 좀 증가시켜가지고 땡겨갔을 때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노후화 됐을 때도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파워를 한 100W만 보내줘도 한 4개의 제품군을 쓸 수 있는데 실제 대기 전력으로 보면요. 근데 만약에 그걸 10W로 줄여가지고 4개의 그 대기 전력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솔루션이면 당연히 뭐 인프라 쪽으로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실제 공간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제 저희 발전소 같은 것들도 좀 더 이제 줄더라도 좀 더 많은 이제 솔루션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의 파워를 보낼 수 있는 것이 또 어찌 보면 시스템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I도 이제 하이 볼테이지 관련돼서 또 다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ti.com 하이볼테이지라는 링크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오텍, ADC 다양한 이제 그 전력 변환 그리고 아이솔레이트로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는 그 솔루션들 그리고 커런트 센싱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엄청 다양하게 이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옵토커플러 기능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데이터도 지원할 수 있는 덱이나 ADC나 아니면 션트 레귤레이터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만든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서 검색해 보시면 좋은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